그런데도 여전히 이 산업은 굉장히 좀 폐쇄적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개방적인 이 산업 이 시스템으로 가려면은 규제가 없어져야죠. 요만한 스카라 로봇을 쓰든 똑같은 인증을 받았어야 됐잖아요. 걷다가 요만한 스카라 로봇을 쓴다고 해도 안전 펜스를 쳐야 되고 이제 FM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규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못 키우게 막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본부장님께서는 베트남에 혹시 언제 다녀오셨나요? 아, 예. 작년에 제가 그 업무가 있어서 네. 좀 다녀왔는데 제가 그 생산 현장에 적용됐던 한 시스템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처음에 좀 놀라웠던 게 이 로봇을 중국의 어떤 특정 메이커인데 네. 교육용으로 판매된 로봇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 네네. 요런 정도 기구 구조물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덜렁덜렁거려요. 아. 네, 그러니까 덜렁덜렁 거린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한 20mm 뭐 이런 정도 왔다 갔다. 진짜 장난감이에요. 네, 장난감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그냥 교육용이나 그냥 뭐 프로그램 교육한다든가 네, 네. 아니면 로봇의 구조를 교육한다든가 음. 그런 교육용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편견이 있었던 거죠. 음. 근데 그걸 공장 라인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회사를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봤어요. 근데 제가 딱 거기서 놀란 게 용도에는 적합해요. 그 저희는 보통 로봇 그러면 정밀도가 어떻게 돼? 뭐 페이로드 수명이 얼마야? 어떻게 돼? 네. 뭐 페이로드가 어떻게 돼? 뭐 아니면 그 안에 뭐 부품을 뭘 썼어? 아니면 스트로크가 어떻게 돼? 뭐 스펙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용 로봇에 익숙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걸 따져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산업용 로봇과 그러니까 서비스 뭐 비산업용 로봇 네. 또는 서비스용 로봇 이런 어떤 경계가 만들어지고 협동 로봇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던 어떤 작업을 로봇이 반복돼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장난감 로봇은 정밀도가 떨어질 뿐이지 뭘 잘하냐면 어쨌든 사람이 힘들어서 24시간 못 하는데 그 친구는 해요. 그러면 로봇 역할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람이 하던 작업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제품을 위에다가 비닐 커버를 씌우는 거였었어요. 그럼 그 비닐 커버 씌우는데 제가 그 비닐 커버가 어떤 필름을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만 있어도 충분히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거에 그 로봇을 써봤는데 충분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가격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에서 뭐 갈 때 공 하나 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가격 뭐 공 하나 뺀 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협동 로봇으로 했다면 뭐 몇 천만 원에 그러니까 한 뭐 4, 5천만 원씩 이렇게 해당하던 것들이 거의 뭐 1,000만 원대 초반으로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은 더 싸겠죠. 몇백만 원 수준. 이게 정말 공이 하나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이 빠진 거네. 공 빠졌네. 네. 네.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재미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로봇 네. 업계에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저는 본 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스펙을 봤어요. 정밀도, 뭐 내구성 뭐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긴다. 그랬을 때 그 정밀도가 뭐 10mm, 20mm 그 안에 어쨌든 대충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네. 대신 근데 저는 이걸 24시간 못 하니까 그거를 장난감 로봇이 만약에 해준다.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로봇이 그걸 해준다. 그럼 그 친구한테 그 일을 시켜놓고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생활의 자동화. 그러니까 뭐 항상 저희는 생산 자동화, 뭐 공장 자동화 막 이런 것만 했는데 생활의 자동화가 된다는 개념으로 뭐 물론 개인한테는 1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어떤 회사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간단히 뭐
종이를 넘기는 뭐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거기가 시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버스 카드 리더기 아시죠? 네네네. 버스 카드 리더기가 종류가 되게 많은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버스 카드 리더기를 판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인증 받을 때 버스 카드 리더기를 어떻게 테스트하겠어요? 찍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대학생 알바 분들이 사람이 했어요.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했는데 정확도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예. 예. 근데 그때 저희가 협동 로봇을 써서 했어요. 근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긴데. 근데 만약에 그때 이런 장난감 로봇으로 했다면 공 하나가 빠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걸 수행한 그 회사에서는 굉장한 그 이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때 비싸서 못했던 다른 회사들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변학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파이는 늘어났는데 이 단가가 낮았으니까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걸 측면적으로 보면 뭐 단점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원래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로봇이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도대체 스펙과 인증이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산업용이 그게 옛날에 필요했던 이유는 자동차 문짝 나르는 로봇은 진짜 오작동하면 사람이 껴서 죽잖아요. 가끔 사고 나잖아요. 끼임이라든지 이렇게 충격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논의됐던 로봇들은 자동차 문짝 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난감 수준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협동 로봇 저희 그냥 페이로드 한 5kg 정도 수준? 한 10kg까지도 로봇이 아무리 세게 움직여봤자 사람이 죽을 만큼의 위해를 가하지는 못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지금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찔린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근데 통상적인 범전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들한테 그 옛날에 자동차 문짝 나르는 로봇만큼의 신뢰성과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희도 그거 인정받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본산 부품을 강제로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업한테 손실이에요. 우리는 기회를 잃음과 동시에 비용을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게 규제죠. 진짜 말 그대로 좀 쓸모없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사실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런 부분.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산업은 굉장히 좀 폐쇄적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 산업이 조금 더 이 폐쇄적인 거에서 조금 더 개방적인 이 산업 이 시스템으로 가려면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규제가 없어져야죠. 규제가 없어져야 되고 결국은 저희도 옛날에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없었었잖아요. 저희는 저희 로봇 제품을 팔기 위해선 산업용 로봇 암이라는 인증을 무조건 받았어야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진짜 자동차 문짝을 나르는 로봇을 쓰든 요만한 스카라 로봇을 쓰든 똑같은 인증을 받았어야 됐잖아요. 걷다가 요만한 스카라 로봇을 쓴다고 해도 안전 펜스를 저희도 이제 FM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규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못 키우게 막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마신 것처럼 일본 회사들이잖아요. 그럼 야스가, 쿠카는 일본 건 아니지만 파낭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입지를 점점 더 굳히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이 솔루션이 아니면은 국산을 만들었던 회사들은 점점 기회를 잃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정말 빨리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가 산업용 로봇 인증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인증 받는지 모르겠어요. 전자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뭐 기타 전자제품 이런 거 차라리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는 애초에 인증을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 저희가 애초에 로봇 만들었을 때 인증 안 받고 이거 전자기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수출 HS 코드를 따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 인증을 진짜 그 씨름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봇 자체가 이렇게 무슨 라인에 이렇게 인스톨해서 쓰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복합체 형태로 되고 이제 휴머노이드 되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산업용 로봇 인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럼 중국에 그렇다고 중국에 지금 수입되는 로봇들이 과연 그러면은
산업용 로봇 인증을 다 받았는가? 음. 그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장난감 로봇들이 산업용 로봇 인증을 받아가지고 펜스 안 치고 썼는가? 아니 그것도 사실 그 법대로 따지면 펜스 쳐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왜? 맞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음. 이런 규제들이 사실상 한국 로봇들이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막았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대표님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한데 사실 그 인증이라는 부분이요. 저희가 어떤 제품을 그 개발하고 출시해서 고객한테 드렸을 때 판매를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책임을 집니다. 그죠? 어느 회사든지 간에. 맞아요. 책임을 못 지면 그 회사는 망하면 됩니다. 그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음. 인증으로 한다고 그게 안전적인 게 과연 될 것이냐. 그리고 물론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겁거나 아니면 사람의 해가 끼칠 수 있는 걸 차라리 확실하게 이제 안전 인증을 고기는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만약 협동 로봇 앞에요. 협동 로봇이 굉장히 느리지만 느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면 그렇죠. 꽤 빨라요. 네, 근데 맞아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로봇 앞에 부착하는 엔디펙터 또는 그리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퍼를 만약에 칼을 네, 맞아요. 만약에 칼을 부착하면 이건 느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찔리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인증이라는 거를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3축 이상 로봇에 대해서 안전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맞아요. 해놨어요. 네. 그 정말 무식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축 이상인데 칼이 없어. 네. 근데 그냥 직교 로봇이에요. 네. 장난감 로봇이에요. 네. 그 사람 안 다친단 말이죠. 네. 근데 3축이 안 되는데 2축짜리 한 1000kg짜리 옮기는 직교 로봇 있어요. 그거 사람 죽어요. 네. 죽습니다. 맞아요. 네, 거기에 다리가 낀다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산업용 로봇이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 어떤 위치를 좀 왔다 갔다 할 때 보통 저희는 주행축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 주행축이 뭐 한 2m, 3m 이렇게 되면 기찻길 레일 같이 생겼어요. 그럼 그 레일 안에 사람이 만약에 그 안에 서 있잖아요.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아. 근데 그거 1축이에요. 직교로. 직교예요. 네. 그냥 로봇이 1축이에요. 아닌 거죠. 로봇이 아닌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정의에서는. 보통은 그 주행축 위에 로봇을 넣어서 쓰니까 그게 포함돼서 이제 안전 인증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아무 로봇도 안 붙였어요. 그럼 그 위에 칼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돌려. 그럼 한 축이에요. 그럼 인증 안 봐도 맞아요. 제가 아는 걸로는 안 봐도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예,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폐쇄를 하고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지키고 이러면서 그 예전에 뭐 이 큰 회사들 큰 회사들이 그 지키고 있는 시장에 스타트업들 못 들어오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자꾸 이제 불안감을 해서 맞아요. 야, 저 회사 로봇 썼다가 저 회사 망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망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정부가 그게 궁금하다면 그러면 제어기를 좀 통합을 해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망했을 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백업할 수 있는 AS를 할 수 있는 뭐를 이렇게 해주든가 이렇게 포지티브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스타트업인데 인증비가 없어요. 인증비도 없고 뭐 영업도 좀 부족하고 당연히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그럼 시장에 진입을 못해요. 그리고 시장 진입할 때 물어보는 게 실적이야. 아니 실적이 해야 실적이 나오는 거지. 이제 처음 왔는데 실적을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그러면 평생 맴도는 거예요. 맞아요. 실적을 만들기 위해. 그럼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거지로 어딘가 가서 또 그거를 수주를 해요. 근데 당연히 저가로 수주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 회사는 또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나와가지고 그 여기 로봇계 오래된 분들이 뭐 한국에는 뭐 유망한 로봇 기업이 없죠.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 규제도 하고 인증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이 험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란 말보다는 약간 기득권과 약간 좀 너무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산업에 활용되려면은 이 규제 그리고 기득권들 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뭐
근데 뭐 저희가 이게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맞아요. 예, 저희는 비즈니스적 네. 아니면 또는 기술적으로 네. 어쨌든 로봇을 많이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쓰여지고 그게 시장이 많이 됐을 때 저희 같은 기업 하는 사람들 아니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저희가 어쨌든 살아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래에는 어떤 산업용 어떤 로봇이 미래에는 어떤 로봇이 산업용이 될까? 뭐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소위 이제 교육용, 이제 비산업용, 뭐 장난감 로봇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로봇들이 이제 뭐 비전 기술이라든지 그런 뭐 딥러닝, AI 기술이랑 결합하면은 좀 더 산업용 현장에서 많이 쓰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은 뭐 그 자동차 문짝 같은 로봇이 바뀔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음. 그거는 아무리 휴머노이드가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못 바꾸는 영역이에요. 웨이퍼 이런 거. 웨이퍼 로봇, 자동차 용접 로봇 이런 거는 바뀔 수가 음. 없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제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로봇들을 써서 했지만 사실상 그런 로봇을 안 써도 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로봇들을 우리가 산업용이라고 부를 것이냐 부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건 시장은 효용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더 낮은 비용이 들고 관리비가 더 든다면 결국은 그 기술이 살아남습니다. 이건 사실 비행기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비행기 큰일 나죠. 그 뭐 진짜 안정 안 돼 있으면 그건 정말 대형 참사인데 대부분 로봇이 적용돼야 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바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걸 산업용으로라고 부를까? 산업용이라고 안 부를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냥 산업용은 그냥 용접 로봇, 문짝 로봇 이런 것만 산업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구분하면 서비스 로봇인데 제조 서비스 로봇이 되겠죠. 그 본부장님 생각은 이제 점점 이제 딥러닝이나 AI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좀 결합하면은 좀 비산업용 로봇들이 좀 산업에서 많이 쓰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AI 요즘 유행하는 뭐 챗GPT부터 뭐 많은 AI 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대화형인데 저희가 로봇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티칭이에요. 근데 티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걸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 아니면 로봇을 뭐 설계한 사람, 아니면 로봇을 어떻게 디자인한 사람, 이런 전문가들이 티칭을 할 수 있었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그 어렵다는 거는 거꾸로는 쉽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모론도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쉬우면 아무나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AI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AI로 뭐 파이썬 소프트웨어는 너무 쉽게 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로봇 제어기 보통 소프트웨어들이 요즘 파이썬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냥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저 여기에서 A라는 데서 B로 이거를 날라줘. 날르면서 저쪽 선반에 있는 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를 세 번째 칸으로 해줘. 아니면 하면서 뭐 여기에 뭐가 있는지 비전으로 한번 찍어줘. 뭐 이런 걸 다 말로 만약에 했으면 그거를 로봇가 그걸 알아듣고 뭐 이렇게 대화까지는 나누진 못하지만 그냥 내가 말한 거를 만약에 티칭을 내가 했던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편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연구하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있어요. 요새 또 유행을 하죠. 또 유행 당연히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AI 엔진 중에 이제 오픈된 소스들을 또 로봇 제어기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드디어 천종필 본부장님과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되게 좀 유익하고 좀 흥미로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을까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항상 올 때마다 즐거운 시간이어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났는지 몰랐고요. 이 로봇에 대해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누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좋은 뭐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로봇이 좀
좀 많이 좀 이렇게 확대되고 좀 많이 쓰여지고 그리고 뭐 쓰여지다 보면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좀 많이 쓰여지면서 시장도 만들어지고 일반인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당연히 산업용에서는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예, 말씀 뭐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만나 뵈가지고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제가 게스트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점은 로봇 회사를 제가 이제 거의 뭐 이제 10년이 거의 다 네. 돼가는데 너무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너무 외로운 싸움이고 되게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일단 업계가 너무 작죠. 사실 너무 작아서 사실 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누군가가 나랑 생각을 공감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사실 현업의 무엇보다 현업의 최전방에서 뛰시는 분들이시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제 같은 많은 교집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